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대형 아파트 남에게 쉽게 드러내지 않는 속마음까지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 택시.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4월 사람들은 어떤 속내를 털어놓을까요? 세상 얘기 많이 듣죠. 없는 사람만 진짜 힘들어요. 문제는 좀 서민층을 위해서 공약은 많이 해요. 근데 실천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직장 생활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힘듭니다. 다들 다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72시간의 민심 기행을 떠나는 택시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아주 좋은 택시를 타셨습니다. 한때 한 국회의원이 서민 민심을 듣기 위해 택시 운전을 했을 만큼 대한민국 여론의 집합소가 되는 택시. 우리는 영업용 택시 한 대를 선정해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총선을 앞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기로 했습니다. 보통 택시 한 대는 12시간씩 운행하고 교대를 하는데요. 운전자 번호 입력 후 화살키를 누르세요. 안전 운행하십시오. 오후 근무자인 박봉관 기사의 하루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하루 그의 앞엔 어떤 길이 펼쳐질까요? 오늘은 어디로 가실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루 종일 이제 그냥 또 돌아봐야죠. 손님이 있는 곳을 찾아 시내 곳곳을 누비고 그 길이 모여 하루가 완성되는 택시. 오늘 어떤 이들을 만날지, 벌이는 또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첫 손님 이제 기본거리 이제 1,900원 이렇게 딱 모시고 가면은 그런 날은 산악금 채워놓은 거는 이제 쉽게 가는데 첫 손님 장거리로 모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기사들에겐 독특한 징크스가 있다는데요. 잠시 후 첫 손님이 택시에 오릅니다. 두 분 아시는 분 사이세요? 아니면 그냥 찍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야. 옆에도 있네. 이분은 이제 방송국상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냥 택시고요. 우리는 승객에게 양해를 구한 뒤 목적지까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뭐 친구들하고 뭐 저녁 약속하시고 가시는 겁니까? 네, 제가 곧 결혼해서. 언제 하시는데요? 4월 26일이요. 4월 26일 얼마 안 남으셨네요. 네. 연애 결혼 아니면 그 중매 결혼요? 연애죠. 연애요? 몇 년 하셨는데? 2년 4개월. 다 결혼 다 하셨나요, 친구분들은? 아니요, 거의 제가 처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처음이에요? 네, 딱 2명 결혼하고. 딱 2분 결혼? 그러면 결혼을 늦게 하게 되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요즘에는 다들 결혼 늦게 하긴 하는데 결혼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많이 나가긴 나가더라고요. 근데 많이 모으긴 모았어도 어쨌든 부모님께 손을 벌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저런 뭐 드는 비용 이런 거 생각하면 네, 좀 조금씩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제 회사에서 나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속내를 듣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군요. 편집 안 돼요? 아, 걱정되는데. 얼굴이.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다음 손님을 찾아 나선 길.
카메라를 보고 놀란 모양입니다. 뭐 어떻게 이거 뭐 잘못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고 타야지. 예, 지금 다큐멘터리 3일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그러세요? 예, 어디로 모실까요? 청량리로 가야 됩니다. 청량리요? 예. 낯선 카메라의 불편함도 잠시 식사 후 벨트를 풀어놓듯 속내를 풀어놓는데요. 근데 뭐 기사님 뭐 요즘 뭐 어렵잖아요. 예, 정말 어렵죠. 어렵죠. 예. 한 가족을 부양하기가 어렵죠. 다른 것보다 일을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하셔도 중요한 거는 한 가족 부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그 요번에 이제 사구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총선이 있으면은 요번 총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총선에 대한 그 생각은 한 가지예요. 지금 기득권의 어떤 세력을 몰아서 그 이명박 정부의 모든 힘을 몰아서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나는 싶은 반대야 그런 거. 절대로 그렇게 몰표를 줘서는 안 되고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있잖아. 민주당에 있잖아. 힘을 실어줘야 돼. 가반수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되지. 아니 지금은 우리가 정권을 바꿨을 때는 바꾼 만큼에 대한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답이 안 나와. 지금 이 땅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쏟아놓으며 공감대를 나누던 이들의 대화는 총선 이야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청량리 어디로 가시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좌회전 하셔가지고 여기에 가시면 됩니까? 여기에서 가시면 안 되고 우회전해 가지고 거기서 그렇죠. 감싸봐. 아니 우회전해 직진해야 돼 직진. 아니 우회전해 가지고 내리면 돼. 내려도 지하도 건너가야 되잖아. 아니, 어차피 내려야 돼. 지하도 건너가야 되니까 힘든다니까. 지하도 아니고 내 말대로 해. 지하도 건너가야 되니까. 하나의 목적지를 두고도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데 정치 이야기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진밖에 안 돼. 내가 하는 말은 있잖아요. 우리 서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있잖아요. 그런 정부를 원하는 거지. 잘 사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건 절대로 안 해요. 잘 사는 사람은 있잖아요. 경제가 불황일수록 더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못 사는 이제 바뀌었으니까 10년 동안 그런 고통을 느꼈으니까 이제는 좀 서민층을 위해서 나도 직장 생활을 하지만 이 나이에 57이 돼도 그렇지만 이거는 애들 먹이 살리기도 굉장히 바빠. 집을 가지고 있어도 있잖아. 종부세 때문에 있잖아요. 직장을 다녀야 돼. 노인네들이.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 달랑 그 몇십 년, 20년 전에 그 집 한 채 받은 거 가지고도 그 종부세 내려 그러니까 은퇴라는 게 없지. 은퇴가 없지. 은퇴 없이 그냥 이런 거는 집 팔고 나가든지. 그래 집을 팔고 나가라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능력이 안 되면 나가라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저들은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은 노동을 해봤어 뭐를 해봤어 저들이. 제 아무리 핏대를 세우고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도무지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 요즘이니 서민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땐 한 목소리가 될 수밖에요. 저분들은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죠. 정치에 관심이 많죠. 나이 드신 분들이 원래 정치가 많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자기 국가가 임시 공휴일 되니까 내 노는 게 중요한 거지 정치는 아니더라고요. 나오신 지 얼마나 됐죠? 한 4시간 반 정도 됐죠. 얼마나 벌었어요? 지금 31,600원 벌었네요. 그게 이제 보통 저희들은 그러거든요. 저희들은 1시간에 10,000원 벌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4시간에도 최소한 안 돼도 이제 4만 원은 돼야죠. 쫓아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순리대로 움직이다 보면 그러니까 택시 보면은 택시라다가 운수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택시를 운수업이라 하지만은 이게 움직일
운자 한문으로 따지면 움직일 운자인데 저는 그 움직일 운을 갖다가 운자로 바꾸고 싶어요. 운도 실력이라는 말처럼 열심히 움직이는 만큼 운도 따라주는 것임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은 운으로 돌리는 가벼운 체념이 위안이 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동네가 그쪽에 사시는 대리해합니다. 아 대리요? 오늘 좀 어떻습니까 대리는? 사람 있겠어요? 그냥 나와서 심심하니까 하는 거죠. 그래도 코를 맞고 가시는 거예요? 예. 성협병원에서 일산 가는 거. 아이고 그래도 장거리 잡으셨네. 되게 운이 좋았어요. 저기서 우회전해줘서 가시는데. 그 뭐야 그러면 자제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 애들이요? 예. 대학생들이에요 다. 대학생들이요? 예. 몇 학년입니까? 대학교 2학년, 3학년, 2학년이요. 3학년 연년생을 나오셨네요. 예. 학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대학 가르치려면 좀 그렇죠. 예, 뭐 학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한 해당 진짜 분기에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분기예요? 예, 분기에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웬만하게 벌어서는 애들 진짜 학교 제대로 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 자제분이 뭐 그래도 그럼 아직까지 군에는 예, 이제 군대 이제 좀 있으면 갈 거예요. 올 하반기에. 딱 이제 둘은 좀 벅차니까. 아, 예, 그래서 먼저 가라 그랬어요. 예. 큰놈은 아들이니까 남자니까 군대 가야 되니까 너 군대 가라 빨리. 여기 세워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대리운전 때문에 택시 손님이 줄었다고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호라비 사정 과부가 알아준다고 피차 운전으로 밥벌이를 하기는 마찬가지. 손님을 태우는 시간보다 빈 차로 다니는 시간이 더 많은 택시 역시 사정이 나을 게 없습니다. 하루 12만 원의 산업금 채우기도 빠듯할 때가 대부분이랍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손님을 딱 태우는 걸 갖다가 저는 이제 윷놀이라 그래요. 왜냐면은 도 아니면 뭐,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도, 그다음에 좀 손님이 좀 이제 멀리 가면 뭐. 확률은 어떠셨어요? 확률은 주로 도나 개가 많이 나오죠. 빨리 얼른 가자. 근데 뭐 하시는 거야? 뒤에 있잖아요. 저기 뭐야. 다큐멘터리 72편. 하하, 도나 개로 모를 쫓아가는 법은 단 한 가지. 부지런히 유치를 놀듯 길을 달립니다. 여기 저희 산악회 동생들인데 집에 가는 버스 타는 거 보고 가려고. 그래도 요새 세상이 하도 험하잖아요. 아니 세상이 험한데 여자분들이 남자분을 갖다가 먼저 태워보내고 그냥 나중에 아니 제 동생들이에요. 저보다 동생들이라서 먼저 보내고 가야지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아빠. 봄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 밤, 택시 안의 대화는 점점 그 깊이를 더해만 갑니다. 여자분들은 그러면 지금 뭐야 결혼은 한 몇 살 정도에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솔직히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예. 능력이 되면 결혼 안 할 생각이에요. 아 능력이 되면은? 예. 솔직히 지금 결혼을 한다 해도 예. 아이를 낳아서 솔직히 아이 낳아서 약육하고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자신 없어요. 누가 결혼을 해가지고 진짜로 자식을 키우면서 자기 노후까지 대책을 세울 수 있겠냐고요. 이 친구 말에 되게 공감이 가요, 진짜로. 더 쉬운 예로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우리 형부가 대기업이고 우리 언니는 공무원이에요. 이제 언니가 복직을 해야 되니까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언니는 복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시부모님한테 맡겼는데 그 돈마저도 100만 원이 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딱 보고 있자면은 애도 힘들고 시부모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없는 사람만 진짜 힘들어요.
서울의 낙후 지역으로 개발 기대감이 팽배한 서울 중랑갑.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는 유정현, 이상수 두 후보의 박빙 승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유정현 후보는 방송 활동으로 늦은 밤 아들과 함께 횟집문을 닫고 돌아가는 승객의 얼굴에선 하루의 피곤이 묻어납니다. 지금 자제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고3. 그래도 그냥 어머님 도와주시고 그러네. 대한민국에선 특별 대접받는 신분인 고3이건만 그런 아들의 도움조차 절실한 부모의 형편.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뭐 이렇게 저쪽으로 들어가서 좋은 대통령, 좋은 국회의원 뭐 해놔도 나중에 보면은 다 그냥 우리 서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누구나도 마찬가지. 예, 다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별로 그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기대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해도. 너나 할 것 없이 서민의 대변자라 목청 높이고 있는 총선 출마자들. 그들은 과연 서민들의 바람을 얼마나 이루어줄 수 있을까요? 택시들이 아주 그냥 줄 서서 그냥 다 기다리는 택시들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1시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이러니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1시에 가장 바쁠 시간에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손님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일은 남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있건 없건 내내 운전석을 떠나지 않던 박봉관 기사는 저녁 식사 이후 처음으로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간간히 야식도 좀 드시나 봐요. 이제 지금 이제 손님도 없고 이제 뺑뺑뺑 이제 한 시간을 그냥 빈차로 돌았거든요. 그것도 타이밍 바꾸는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냥 먹으면서 타이밍 바꿔가지고 또 한 번 또 도전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많이 하셨어요? 여기 히트의 본사가 아닌데 많이 하셨어요? 뭐야? 아유 남은 6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얼마씩 보신 것 같아요, 지금? 10만 원 찍으셨대. 10만 원. 예. 부러우시겠어요? 부럽죠. 10만 원이면 이제 그냥 이제 입금하려 그러면 손님 한두 명만 태워도 이제 입금은 되니까. 손님이 없기로 유명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박봉관 기사는 결국 산악금도 다 채우지 못한 채 하루벌이를 마감합니다. 새벽 4시 근무자 교대를 위해 분주해지는 시각. 영업을 마친 기사와 영업을 나갈 기사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어휴, 끝났구만. 예. 고생했네. 그래. 오늘 근데 비 오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저거 하지 뭐. 도로가 좀 미끄럽더라고요. 올해 나이 68배 윤항웅 기사. 그는 이 회사 기사들 가운데 가장 연배가 높은데요. 박봉관 기사에 이어 하루 영업의 바통을 받아 차에 오릅니다. 새벽녘 영업을 시작하는 윤항웅 기사의 첫 행선지는 늘 같은 곳입니다. 바로 고속버스 터미널인데요. 지방에서 막차로 올라오는 장거리 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에 괜찮아요? 타세요. 응. 예. 예, 저 분당 좀. 예.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마산에. 아유, 먼 데서 오셨네.
그냥 아버님 제사가 있었어요? 갔다 온 길이에요. 1년에 3번 명절과 아버지 기일엔 아이들과 함께 꼭 고향을 찾는다는 승객. 이번엔 처음으로 홀로 고향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걔네들 뭐 요새 바쁘더라고요. 진짜 정신 옛날하고는 너무 달라서 안 됐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사는 게 좀 놀아야 되는데 놀지도 못하고 맨날 이제 이런 소리 하면 이제 참 세상에 안 맞는 그런 옛날 소리 한다고 막 야단 맞죠. 집사람한테. 아이들은 자라며 부모의 품을 떠날 준비를 하지만 그 품을 떠난 자식을 위해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게 또 부모이겠죠. 그의 손엔 오늘도 어머니의 정성이 들려 있습니다. 애들 먹을 산적이요. 산적이요? 네. 우리 애들이 이거 잘 먹으니까 할머니가 좀 많이 하셔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귀찮아서 안 들고 올라다가 그 뭐 그래도 싸주신다 그래서 뭐 그냥 들고 왔는데 대개는 이렇게 며칠 지나면 안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어떻게 챙겨줘야지. 이렇게 미터기가 0인 상태로 오래 달리시면 좀 조바심 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없어. 또 타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보러 놨잖아 2만 원을. 2시간 거리 보러 놨잖아.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지. 조바심 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다급하지 사람이. 이 구간은 버스 전용 차선 구간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야 이게 다큐멘터리. 택시기사 다큐멘터리에. 그게 뭐 하세요? 그게요. 총선을 이틀 앞둔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역 입구엔 한 표를 호소하는 이들로 북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기호 1번 정동영 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1번이에요. 1번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유, 이뻐라. 네, 열심히 하세요. 네. 거동이 불편해 택시 잡는데 애먹었다는 할머니 승객. 타세요, 뒤로 할머니. 이제 눈이 잘 안 보이시나 보죠? 예. 근데 큰 병원에 다 가봐도 검사하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예. 신경으로도 없다면서. 아, 그럼 뭐 건강하신 거네요. 아니 근데 내가 신경을 INF 때 예. 신경을 많이 썼더니 눈이 어두워요. 고향이 어디세요, 할머니? 난 평북이에요. 아, 이북이세요? 예. 아이고. 와가지고 뭐 고생도 무지 많이 했디요. 맨손으로 와서 뭐 집이고 뭐이고 옷이고 뭐이고 다 그냥 고낭 놔두고. 20대 꽃다운 나이에 떠나온 고향은 갈 수 없는 땅이 된 지 오래지만 고향 말씨만은 여전히 입에서 맴돕니다. 아이고 사쿠라 꽃이 다 폈네요. 그럼 여기 내가 오늘 이거 구경하러 일부러 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요? 여기 운중로예요. 예? 여기가 63빌딩 옆이죠. 아, 야, 63빌딩. 예. 예. 다 폈구나. 돌리지 좀 만발한 거죠? 예, 만발했네요. 세상 구경 다 했는데 예. 못 본 거 하나 있어요. 금강산을 못 봤어요. 아, 거기 이북서 오셨는데도. 예. 예. 그리워도 옛날에 만날 하늘을 보고 울었대요. 뭐 우리 엄마는 저 달을 볼 건데 맨날 울었대요. 우리 엄마를 태워서. 예. 저는 뭐 몇십 년 되니까. 여기 들어가셔야 되나? 정문이 있는데요. 평생을 두고 쌓아온 탓일까요? 82 할머니의 그리움은 곧 눈물이 되어 넘칩니다.
벚꽃이요. 잠깐이잖아요. 예쁠 때가 잠깐이잖아요. 인생도 긴 것 같지만 잠깐이야. 내가 언제 소년 시절을 지냈나 그래. 꿈 같아. 기사님도 저렇게 벚꽃처럼 잠깐이던가요? 어떻게? 잠깐이야. 근데 아직도 꽃 피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 예. 마음은 젊음을 간직하고 갖고 싶고 또 그렇게 젊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지. 아름다운 벚꽃길을 달리는 택시 안.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라디오가 있으니까요. 일본 아오모리라는 지방에선 택시기사들이 가입하는 날씨보험이 하나 있단다. 거기는 벚꽃이 근사한 걸로 유명한데 이 덕분에 그곳 택시기사들은 1년에 버는 돈의 3분의 1을 이 벚꽃놀이 기간 동안 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워서 벚꽃 축제 기간이 어긋나면 수입이 줄어들기 쉬우니까 미리 보험에 들어둔다는 거지. 벚꽃은 봄 한때 화려하고 매미는 여름 한철 울기 위해 7년을 기다리는 것처럼 어쩌면 세상 이치란 다 그런 게 아닐까요?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사장님이셨던 분이 이렇게 택시 운전을 하게 된다는 게 좀 쉬운 결정 아니었어요. 어려웠었어요. 왜 어려웠냐면 그 회사가 그때 전부 IMF 때 부도 나잖아. 다 회사들이 전부 안 되고 대기업들이 쓰러지고 막 그럴 때 뭐 장사가 되나 그게 사업이. 그러니까 그래서 한 3년간인가 이렇게 놀아보니까 물론 집사람 하는데 좀 도와주긴 했지만 놀아보니까 그건 더 못 배기겠더라고. 또 뭐 일하던 사람이 더 힘들더라고. 그건 또 그러니까 자극을 받았지 많이. 그래가지고 내가 뭐 아무거나 하면 어떠냐. 청소부가 되면 어떻고 이 나이에 뭐 써먹을 데가 없는 걸 뭐 어디다 써먹겠냐. 그래서 이제 한때는 중소기업 사장으로 뒷자리에만 앉았던 그는 이제 앞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아줌님? 제주도 갔다 와요. 거기 여행 갔다 오시는 거야? 네. 아유, 즐거우셨겠네. 그래도 날씨 덕분에 잘하고 왔어요. 예. 그럼 영감님하고 같이 가시지. 혼자 가셨었어? 영감님은 돌아가셨고 딸을 싣고 오고 딸이 포항에서 사는데 거기 둘렀다가 지금 오는 거예요. 그 영감님들이 왜 먼저 갈까 그래? 그 좋은 세상. 글쎄 말이에요. 그 이상하죠? 이 좋은 세상을 좀 오래 보고 가야 되는데 간다고. 저걸 어떻게 하냐 그래. 기가 순해지는 나이 이순을 넘어서 운전대를 잡은 덕분일까요? 택시 안에선 이야기 보따리를 펼치느라 바쁩니다. 그 사람들 나와서 동네가 좀 이름나게 생겼어. 이름나게? 벌써 이름 났어요. 벌써 이름 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지금 집을 내놨거든요. 예. 작년서부터 집을 내놨는데 매매가 안 되더니 자꾸만 지금 어저께도 내가 지금 빨리 오는 이유가 아니 지금 그렇게 팔려고 해도 안 되더니 지금 그거 지금 계약하자고 그냥 그래가지고 오는데 전화가 또 딴 부동산에서 지금 버스 안에서 막 내리는데 또 전화가 또 왔어. 그 이름 나니까 집도 잘 팔리네 아주. 그럼요. 총선 덕분이네요. 총선 덕분이네. 그럼 선거하셔야죠, 투표. 해야죠 당연히 그건. 집이 안 팔려도 선거는 해야지. 대선에 버금가는 거물급 인사들이 출마한 이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는 동작 을지역. 이 반가운 변화가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4시
운전자를 바꿔 실은 택시는 또다시 길을 나섭니다. 시장에 나가서 이제 보신 어머니가 체험하는 그 물가는 어떠세요? 너무 많이 올랐죠. 무슨 잘못 조금 보면 진짜 금방 옛날하고 정말 틀려요. 그러니까 물건이 진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장바구니 헐렁하다고 뭐 뉴스에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예. 진짜요. 아니 다 오르게 내려가는 거 없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저기 애들 뭐 납치 사건 뭐 그런 게 막 보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딸을 키우다 보면 그래서 요즘 학교에 예. 매일 데려가고 픽업하러 가시는 모양이죠? 어머니들 다 나와서 기다리세요. 애들이 우리가 자랄 때처럼 그냥 뛰어노는 게 없죠? 근데 뛰어노는 것도 같이 뭐라나 옛날에는 놀이터 나가면 다 놀 수 있죠. 요즘엔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친구들이 약속을 해서 같이 만나죠. 놀기에. 우리들하고 많이 틀려. 퇴근 전쟁이 끝난 월요일 늦은 밤, 기분 좋게 술 기운이 오른 승객이 먼저 말문을 엽니다. 제가 그 질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 게 예.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예. 직장인들은요. 예. 그러니까 두 분류가 있어요. 예. 미혼과 기혼의 그 직장 남성이 있는데 기혼의 직장인들은 주말에 가정에 봉사를 많이 해요. 이제 월요일날 출근하면 상사분들이 당연히 기혼이시잖아요. 예. 술 한 잔을 또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주말에 못했으니까. 못했으니까.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상사분들께서 원하시는데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물론 술 권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직장인에게 이유 없는 술자리가 있을까요? 남자는 그거예요.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진급하는 게 최고예요. 진급 못하면 어깨 축 처져가지고 그냥 기 죽고 친구 만나도 그냥 뭐 의욕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아직까지 못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 한 잔 술에 위안을 얻고 두 잔 술에 용기를 얻은 그는 비상금처럼 꽁쳐든 속사정을 털어놓습니다. 이번에 투표 안 하시겠네. 투표요? 해야죠.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해서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되게끔 해야죠. 좋아하는 사람이 안 돼도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은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수많은 이들의 애환이 잠시 머물다가는 택시. 차창 밖으로 마주하는 세상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낮과 밤이 다르게 펼쳐집니다. 그래도 늦은 시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청소하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편에서는 술 마시고 멍청멍청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런 사람이 또 있음으로 해가지고 또 제가 또 밤에 움직이는 거죠. 차창을 사이에 두고 하루에 12시간씩 경험하는 안팎의 세상살이. 그가 하루하루 만나는 세상은 들여다볼수록 오묘하기만 합니다. 택시 운전 4년, 이제야 인생이 뭔지 조심스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볕 화창한 오후. 아 그래요? 예. 조심해서 타세요. 아이고
관계없어요. 어디로 가시죠? 예, 종로 6강 갑니다. 예, 예. 아주 좋은 택시를 타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세차하고 기사가 아주 오래된 올드 드라이버입니다. 윤항웅 기사의 사람 좋은 너스레는 오랜 부부의 옛 추억까지 되살려줍니다. 우리 집 식구는요. 네, 사랑 좀 하시죠. 나는 무녀동남 외아들인데 우리 집 식구는 해좀 13남매예요. 들어보셨어요? 또 다큐멘터리 한다고 오지 마세요. 아들 7, 딸 6에 셋째 딸이고. 예, 아유.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장님. 그죠? 13남매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옛날에 11남매까지는 있었는데 편집해 주세요. 꼭 해주세요. 13남매가 좋죠. 쉬운 건 아니거든요. 장가 들기 전에는 잘 몰랐었죠. 13남매인지. 그러다 이제 서로 혼사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러셨어요. 예. 처음에는 뭐 처남, 처형, 처제들 이름 외우기도 쉽지 않았었죠. 예. 아주 제가 2만 원 드릴게요. 저 시원한 데.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한 번 만나면 또 언제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택시 안에서의 짧은 인연. 작은 고비 큰 고비 굽이길을 넘어온 그의 인생처럼 택시는 승객들의 희노애락을 싣고 오늘도 길 위를 달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성남이라 하셨습니까? 네. 지금 성남에는 어떤 일로 가십니까? 아, 집인데 예. 아기가 아파서. 예. 제가 웬만하면 지하철 타고 가는데 예. 어저께 아기가 아파갖고 새벽까지 잠을 못 잤거든요. 잠을 못 잤어요? 예, 너무 힘들어서 예. 지금 마을버스 그 앞에서 갈등 때리다가 마을버스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 2만 원 한다고 내가 죽게 하겠냐 그 택시 탄 거예요. 우리 신랑 보면 날 죽이려고 하겠지. 신랑분은 가면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 같은 직종에 있다 보니까. 예, 옆 사무실 사람이었어요. 옆 사무실이요? 네. 가면 소개로 만난 게 아니면 서로 눈이 맞아서 가지고 맞아요. 술이 왼수죠. 술이 왼수예요? 네. 어떤 면에서 술이 왼수가 되는 거죠? 이게 자주 술 마시다 보니까 예.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히 보이다 보니까. 요번에 저 성남 같으면은 후보자가 누구예요? 내일이 총선이잖아요. 개인적으로요. 정말 선거에 관심이 없어요. 개인적으로요? 네. 누가 나오는지 네. 맨날 집 앞에서 떠들긴 하는데 예. 저희 지역은 모르겠고 예. 정말 누가 나오는지 몰라요. 아니 근데 선거는 국민의 의무인데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의문데 예. 뽑고 후회하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뽑고 내가 왜 찍어줬을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찍은 사람이 다 돼버린 거예요? 네. 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금액 확인후 카드를 대주세요. 네. 내일 투표 꼭 갔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각까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총선 전야. 내일이 투표일이라 오늘은 차도 사람도 많습니다. 덤으로 얻은 휴일이지 않습니까? 요즘 어떠세요? 택시 경기는? 택시 경기 뭐 하죠. 힘듭니다. 다들 다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리를 다쳐서 예. 요즘 계속 택시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예. 그 택시 기사님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좀 많거든요. 이전에는 그러면 어떤 일 하셨었어요? 저요? 예. 저는 저기 은행 쪽에 있었습니다.
그만큼에. 정년퇴 아니요, 명퇴했습니다. IMF 때 명퇴했습니다. 조사 구간입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때. 그래도 제가 IMF 때 명퇴한 걸 갖다가 지금에 와가지고는 제가 그때 내가 명퇴하기를 잘했다 생각해요. 제가 명퇴하고 나서 저희 동료 이제 좀 남아있던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같은 직장인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출근하니 책상이 빠지고 어느 날 출근하니 앉을 자리가 없고 그런 취급받느니 대우해줄 때 나온 게 다행이죠. 타세요 그냥. 3만 원이고 4만 원이 타시면 되지. 그 요즘 그 주위의 분위기들은 좀 어때요? 주위에서요? 예. 뭐 안 물어봤어요.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있나요? 인력 고용은 훨씬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대기업 위주로 정책이 돼 있고 뭐 나머지 중소기업은 뭐 주구나 마나 뭐 전혀 상관도 안 하니까 그런 거 이제 불만스럽죠 솔직히. 미래를 위해 일찌감치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는 30대 청년. 그는 지금 인생의 어디쯤 달려가고 있을까요? 출발은 3년 전에 출발을 했고 출발은 했는데 뭐 옛날 예를 들어서 뭐 100m 달리기다 그러면 5m도 안 온 것 같아요. 이제야 뭐 달리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지. 지금 몇이시라 그랬죠? 35이요. 네, 아직도 뭐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어. 근데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완전히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 됩니다. 나도 35살서부터 40살까지게 아주 황금기가 오더라고. 개표가 3% 이상 진척되면 KBS 개표 방송의 핵심인 디시전 K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실시간으로 개표 상황을 분석해 결과를 예측하는 18대 총선 투표가 시작된 지 5시간 후 그동안 손님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강조하던 윤항홍 기사는 영업 중에 짬을 내 자신의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투표율은 역대 최고로 낮은 수준. 집계된 대전 지역의 투표율을 살펴보면 총 유권자 가운데 23.7%의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17대 총선과 비교를 했을 때는 7.6% 낮은 수치입니다. 만나는 손님마다 투표 여부를 확인합니다. 투표하셨어요 오늘? 예? 선거 투표하셨어요? 예. 아유 잘하셨네. 투표 확인으로 가볍게 물꼬를 튼 대화는 급기야 아주머니 보따리 속 사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흘린다 그게 금강장 했는가 여기 여기 꽝꽝 얽어서 얼려서 네. 제육도 여기다가 들어가 비운다 해서 만들어서 애기 낳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모두 바깥에 출입을 잘 못해요 애기 때문에 신랑은 못 직장 다닌다 그래서 내가 그냥 가까우니까 조금씩 시간 날 때 애기도 보고 싶고 해서 그냥 아이 부럽다. 추워서 하도 고생을 많이 그래요. 갑자기 해마다 애들 서희 보내니까 해마다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손자가 갑자기 5이가 생겼더니 아이고 애기 안고 오셨네요. 그래 때론 간도 쓸개도 빼놓고 해야 하는 것이 택시 운전이라지만 수많은 사람들과의 즐거운 만남 역시 택시 기사만의 특권. 좁디 좁은 택시 안에서 어색한 동행을 시작한 기사와 승객은 목적지에 이를 무렵이면
어느덧 삶의 한순간을 함께 나눌 만큼 마음이 통하기도 하는데요. 목적지에 이르는 수많은 방법 가운데 택시를 선택한 이유가 있듯 우리네 인생길에 놓인 수많은 선택 역시 그렇지 않을까요? 국가적인 선택을 앞두고 택시를 타고 둘러본 민심기행 72시간. 아 그래. 와. 아 손님. 예, 이제 마지막 이제. 택시 안 카메라는 2008년 4월의 민심을 측량하는 바로미터였습니다. 저는 어딘가는 그래도 젊음을 생각하면서 남은 여생을 아주 멋있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택시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를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택시에서 뵐게요.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안녕히 들어가세요. 촬영 종료를 앞둔 시각. 박봉관 기사는 여느 날처럼 첫 손님을 찾아 거리를 달립니다. 하루하루 삶의 이력을 더해 가듯 늘어만 가는 택시의 주행거리는 그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안내해주지 않을런지요. 저도 이제 3년 동안 무사고를 해가지고 제가 모는 개인 택시를 이제 몰아봐야죠. 그때 개인 택시 볼 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 손님으로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사람들이 던진 희망의 한 표는 좀 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승객들과 함께 달려온 택시 민심기행 72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한국방송